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깊은 혼란에 빠뜨리는 한 가지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왜 그 사람은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소중한 기억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까요? 어떻게 그 중요한 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대화들을 까맣게 잊을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의문과 서운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연인이나 가족, 가까운 지인이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졌을 때 우리는 종종 이처럼 당혹스러운 기억의 공백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망증이나 무심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아주 독특한 심리적 방어기제, 바로 해리 현상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의 기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당신을 인간 기억 저장소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해리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해리란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나 충격적인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한 생각, 기억, 감정, 정체성을 현실과 분리시키는 정신적 과정을 말합니다. 이 해리 현상은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해리는 그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의 해리는 반응성입니다. 즉, 버림받을 것이라는 극심한 공포, 거절, 수치심과 같은 특정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촉발됩니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 이인증이나 세상이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비현실감을 경험하며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잠시 도피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해리는 다릅니다. 그들의 해리는 어떤 특정 사건에 의해 촉발되는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잔잔하게 항상 켜져 있는 엔진처럼 그들의 삶 내내 지속되는 만성적이고 영구적인 상태에 가깝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개인적인 역사, 과거의 사건, 자서전적 사실들을 담고 있는 일화 기억의 대부분을 지속적으로 해리시킵니다. 마치 배경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기억 삭제 프로그램처럼 새로운 기억이 형성되는 족족 그것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단기 기억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장기 기억, 특히 감정이 얽힌 개인의 역사는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습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겪는 필름 끊김 현상, 블랙아웃이 삶 전체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뇌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과 같은 생물학적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동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친밀감, 사랑, 공감, 배려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병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어린 시절 그들은 따뜻한 감정을 경험할 때마다 결국에는 더 큰 상처와 고통, 거절과 굴욕이 뒤따른다는 끔찍한 학습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소중히 여기는 정의나 깊은 유대감 같은 개념이 그들에게는 곧 닥쳐올 고통의 신호탄으로 각인된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 하거나 자신의 내면 세계에 들어와 이해하려는 시도를 보이면 나르시시스트는 즉각적으로 그 상호작용과 관련된 기억 자체를 잘라내버립니다. 그 기억을 어딘가 깊숙이 묻어버리고 억압하고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의 주된 해리 방식인 기억 상실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기억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억은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삶의 연속성을 부여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아주 교묘한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바로 자신의 기억 기능을 온전히 타인에게 아웃소싱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주로 가장 가까운 연인이나 배우자, 즉 당신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자신의 외장 하드드라이브 혹은 거대한 USB 메모리로 여깁니다.
당신은 그들의 모든 기억을 짊어져야 하는 기억 운반자이자 모든 추억과 경험, 심지어는 대화 내용까지 보관하는 거대한 저장소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유된 기억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척, 무관심한 척 연기합니다. 중요한 기념일, 함께 겪었던 특별한 경험, 당신이 무엇에 관심 있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당신의 꿈과 소망이 무엇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마치 그런 것들은 자신의 우주적으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하찮은 일이라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철저한 위장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억에 끊임없이 의존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삶을 목격하고 그 기억들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대한 스크랩북과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그 기억들을 재구성해서 그들의 삶이 연속성 있는 이야기처럼 보이게 만들어주고 그 결과물을 다시 그들에게 비춰줍니다. 당신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그들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어제와 오늘의 내가 같은 사람이라는 최소한의 연속성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텅 빈 마음에 정체성과 연속성이라는 환상을 불어넣는 접착제인 셈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마치 유아기 기억 상실을 평생 겪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만 2, 3세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부모님이나 가족의 사진, 비디오, 증언을 통해 자신의 어린 시절을 재구성합니다. 심리적으로 유아기 수준에 고착된 나르시시스트는 평생 동안 유아기 기억 상실을 겪으며 타인, 즉 당신을 통해 대리적으로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에게 기억력에 대해 묻는다면 그들은 자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기억력을 가졌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명백한 증거를 들어 그들의 기억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 그들은 길길이 날뛰며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자신의 방어기제가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지우는 것은 감정을 지우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감정은 언제나 특정한 경험, 장소,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의 홍수에 휩쓸려 자아가 붕괴되는 경계선적 상태에 빠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감정과 연결된 기억의 뿌리 자체를 뽑아버리는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전달받는 기억은 감정이 제거된 채 사실이라는 정보만 남은 소독된 인지적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마치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안전한 거리에서 자신의 과거를 관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는 당신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없는 곳에서 그들은 수많은 현재의 순간들로 이루어진 만화경처럼 산산이 흩어집니다.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지 않은 채 영원한 현재라는 파편 속에 갇히게 됩니다. 마치 산산조각난 험프티 덤프티처럼 파트너인 당신만이 그 조각들을 다시 붙여주고 하나의 인간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관계가 끝나자마자 필사적으로 다른 파트너를 찾아 헤매는 이유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외로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지탱해주던 기억의 거울, 정체성의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기억 저장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저 사랑하는 사람의 텅 빈 부분을 채워주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 자신의 소중한 기억과 감정들이 얼마나 소모되고 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식이 당신의 혼란스러웠던 마음을 이해하고 당신 자신을 온전히 지켜내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의 부서진 조각을 붙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체로 온전하고 소중한 하나의 우주입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과
혹은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공유를 통해 이 지식을 널리 알려주세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심리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